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자임입니다. 남북의 썰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죠. 개성공단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11년 동안 운영이 됐었는데 언제쯤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석 통일부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관이 2003년에 개성공단 개발이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북경협에 정말 큰 의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6년째 가동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지역이 북한 지역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이제 공단을 조성하고 우리의 원자재를 가지고 다만 이제 북한의 노동 인력이 투입이 돼서 물건을 만든 어떻게 보면 남북 경제 협력의 획기적인 그런 모델이었죠. 남북 경제 협력의 중심지가 될 개성공단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민족 경쟁이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며 북한남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애국애적적인 사업입니다. 국내에 관심 있고 능력 있는 모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네, 지금처럼 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이 남과 북이 함께 이 공단을 개발을 하고 유지를 한다는 게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개성공단 어떻게 제일 처음 시작이 된 건가요?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북한은 90년대 중반에 식량난에 따라서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우리는 또 경제를 통해서 이제 평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했던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사업을 하면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도 있겠다.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그다음에 민간 또 북한 이렇게 이제 삼박자가 서로 맞아서 이제 이렇게 개성공단이 출발을 하게 됐죠. 우리 입장에서는 재단 임금이나 세금이나 또 토지 임차료나 그걸 낮추려 하고 북에서는 또 수입원이니까 높이려 하고 그런 과정이 좀 힘들었는데 원만히 타결 잘 됐습니다. 6.15 공동선언의 결과이고 평화 번영 정책을 구현하는 대표적 사업입니다. 2004년에 15개의 기업이 입주를 하면서 이 가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도 입주 기업들이 계속 늘어났죠. 처음에 이제 시범 쪽으로 입주하는 기업이 생겼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뭐 연도별로 해서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합니다. 저 중단되기 전까지 보면 125개 업체가 이제 입주를 합니다. 뭐 개성공단이 뭐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윤이 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입주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임금이 쌉니다. 근데 임금이 싼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북한의 노동력 같은 경우는 최소한 고졸 이상이에요. 문명이 없습니다. 문맹자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노동력을 저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성공단이 서울에서 60km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절감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관세 지역입니다. 무관세 지역이니까 일종의 기업은 이제 비용도 줄어드는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기업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고 잘 나가던 개성공단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북한 당국이 정치 체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이 개성공단 근로자 1명을 사실상 억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해당 근로자가 북한의 정치 체제를 비난하고 북측 여성종업원의 탈북을 책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유 씨라고 하는 우리 측 근로자를 억류를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북한 여성 근로자를 회유를 해서 이제 탈북을 시키려고 공작을 했다. 네, 북한 그 노동자 여성에게 뭐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억류가 됐었던가요, 유 씨가? 그러니까 이제 북한 여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호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하다가 자유로운 세상에 와서 뭐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뭐 편지라든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억류됐다가 얼마나 있다 풀려나게 됐나요? 약 한 136일이니까 한 이제 4개월이 넘죠. 정부도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현대아산의 또 현정은 회장이 또 직접 또 북한에 갑니다. 이제 김정일 이제 국방위원장하고 현대가 하는 사업을 정상화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풀려납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신 정부 당국, 현대아산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실제로 개성공단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 당시 차관님께서 이 통일부 대변인 시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직도 그때 기억이 이제 생생한데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했고 출범하기 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가해지고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있으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물품의 반출에 대해서 좀 깐깐하게 해요. 이제 북한이 먼저 이제 소위 우리 인원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걸 입경이라고 하는데 그 입경을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성공단이 1차적으로 문을 닫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 간에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월 달에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좀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시켜 나가자 이제 그런 취지의 합의를 이룹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재가동하게 되는 거죠. 5개월 동안의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또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내 한류가 조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도 보는데 개성공단 통해서 초코파이가 그렇게 북한에서 인기를 얻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한 20대에서 40대까지 있습니다. 주로 이제 30대, 40대가 많은데 그걸 이제 자식들한테 가서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걸 또 소위 장마당에 가서 또 판매도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초코파이가 이제 그 국경연송까지 갔죠. 초코파이가 전국을 다 갔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일단 초코파이는 남한 자본주의 상징이기도 했죠. 그러다 2016년 2월 10일에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이유였나요? 이제 지금 남북 관계의 큰 이제 그 그림자로 이제 들여져 있는 핵 개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016년에 북한의 1월 달에 이제 핵실험을 합니다. 4차 핵실험을. 그런 가운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의 이제 광명성 2호라고 해서 일종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요. 이제 이게 바로 일종의 국제사회가 봤을 때 유엔 차원에서 이거는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게 그때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게 개성공단이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정부 입장은 뭔가 핵 문제에 있어서 움직일 거고 그러면 이제 2013년에도 중단됐다가 이제 재가동됐던 것처럼 다시 또 개성공단이 이제 재가동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지난해 여름이었죠. 북한이 이 개성공단 내에 있던 남북 연락 사무소까지 이 폭발을 했습니다. 과연 정말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가 북한이 있는 건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개성공단은 북한한테 어떤 의미였을까요? 2018년에 보면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남북 경협에 대해서 북한도 의지가 있다. 이제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지금 이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뭐 정리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개성공단. 어쨌든 지금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사실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다시 재가동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재가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핵 문제에 대한 그런 그 논의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은 이제 충분히 재개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도 그런 방향에서 좀 노력도 하고 또 좀 뭐 국제사회에 대한 그 설득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주제를 개성공단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남북의 썰 시즌 1 마지막 순간인데요. 북한이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남북 경협에 활활했던 순간들을 조명해봤습니다. 우리 남북 관계의 이런 뭐 격변의 순간들을 재미있게 늘 풀어주시던 차관님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세요. 6개월 동안 함께 하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벌써 12번째 그리고 6개월 지났다는 게 정말 아쉽기도 하고 정말 빠르게도 시간이 지나갔구나 생각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제 소떼 1,001마리를 가지고서 이제 방북했던 거 그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걸 또 강조하고 싶은데요.
남북 간에 있어서는 정부는 어차피 정치 군사적으로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번 다퉜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다 그냥 단절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민간이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2의 정주행회장, 제3의 정주행회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포함한 이제 다양한 이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남북의 썰은 더 재미있고 알차고 의미 있는 북한 관련 콘텐츠들을 준비해서 남북의 썰 시즌2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남북의 썰 아껴주셨던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